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대학일자리센터 웅쌤 차중입니다. 자, 오늘이 여름방학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또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취업 그리고 채용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맞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골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시 채용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채용 확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기업, 공무원 자격증 시험 쏠림 현상입니다. 세 가지 트렌드가 모두 하나하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시 채용 확대입니다. 자, 2019년 작년이었죠. 작년 채용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단연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채를 폐지한 소식일 겁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 기업이고 또 세계 순위 2위라 보니까 채용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을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그룹은 왜 공채를 포기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했을까요? 관련 담당자 인터뷰에서 참고를 해보면은 빠르게 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적시에 뽑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 즉슨은 보통 공채가 1년에 2번 이루어지는데 1년에 2번의 공채를 가지고는 제4차 산업 환경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발빠르게 좋은 훌륭한 인재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현재 기본 신입사원 채용 프로세스인 미래 가능성이 높은 대학 졸업 예정자를 뽑아서 그 대상자를 관련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직무교육 그리고 기업 맞춤 교육을 실시한 후 현업에 투입하는 현재의 프로세스가 이제는 어느 정도에는 한계에 와 있다라는 개념이기도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느낀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공채를 벗어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그룹 같은 경우는 정기 공채를 폐지를 하고요. 상시 선발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의 70% 이상은 채용 연계형 인턴십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있고 수시 채용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KT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정기 공채를 또 폐지를 했고요. 수시 인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즉 기업마다 이제는 공채보다는 수시가 대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시 채용 확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핵심은 직무 역량, 경험의 강화입니다. 이제는 기업에 입사하기 전에 먼저 직무 관련 경험 그리고 역량을 쌓아서 오라는 것이죠. 이제는 기업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 역량을 쌓는 게 중요한데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인턴십입니다. 인턴십. 그래서 각 기업에서는 이제 인턴십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인원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듯이 수시 인턴십을 이용한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턴십이 그냥 체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채용 연계로 해서 기업에서는 충분히 2달 또는 3달 동안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기업에 맞춤 인재가 있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중고 신입이 유리해졌다는 점입니다. 중고 신입 또는 올드루키라고 하고요. 이분들은 보통 기업에서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기업 경험을, 직무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3년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경력직으로 채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입직으로 많이 지원을 하시고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그 기간 동안 기업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신입
신입들이 가지지 못한 기업 경험, 그 직무 경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당연히 직무 역량과 경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적성 시험의 축소입니다. 직무 역량 경험을 많이 본다는 것 자체가 인적성 시험이 갖고 있는 평가 요소를 어느 정도 커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인적성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직무 경험, 경력도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기억하실까요? 이거는 SNL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유병재 씨가 이야기를 하죠. 신입들은 그러면 어디서 경력을 쌓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인 것이 신입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력이 필요해서 신입으로 지원을 했더니 신입에게도 또 경력을 원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신입들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느냐라는 웃기고도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제가 3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제는 1년 내내 채용 기간, 채용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채용 정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찾고 또 정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방법은 제가 2탄에 얘기한 취업 정보 찾는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채보다 수시 채용은 대대적으로 기업에서 홍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용 측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누가 먼저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고 먼저 지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자, 2번째 방법은 너무나 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직무 역량 쌓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인턴십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일 경험, 관련 프로젝트 경험, 관련 알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경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직무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채용 때 보여줘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견, 중소, 강소기업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생활을 큰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시작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작지만 직무 관련해서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중견, 중소, 강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곳에서 경력을 많이 쌓은 다음에 그 경력을 가지고 차근차근 더 좋은 곳을 이직을 해 나간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방법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계속 변함에 따라 이제는 참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2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파트는 바로 비대면 채용 확산입니다. 사실 비대면 채용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글로벌 기업 그리고 IT 기업 중심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또는 화상으로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고 채용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규모가 갑자기 커지면서 이렇게 대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대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은 예전부터도 충분히 몇몇 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다시 기업에서 예전 채용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이 비대면 면접, 비대면 채용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확산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과거와 현재의 채용 프로세스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이해도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류 전형, 오프라인 인적성 시험, 그리고 오프라인 면접, 마지막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보통 이 5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류 전형, 온라인 인적성 시험,
그리고 온라인 AI 면접, 온라인 면접, 마지막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제가 색깔을 넣은 이 항목이 비대면 채용 프로세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이었죠. 5월 달에 삼성에서 인적성 시험을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걱정을 한 것은 부정행위가 있을지 않을까, 또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온라인으로 인적성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또 밝혔고요. 그리고 온라인 AI 면접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예전에는 평가를 하는데 참고 자료였다면 이제는 당당히 하나의 평가 그런 단계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 면접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온라인 면접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줌, 아니면 구글 미트의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진행하는 게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에서 화상 플랫폼 면접방을 개설을 하고요. 관련된 정보를 지원자한테 보내면 지원자가 면접방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시스템 체크를 하고 면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SK텔레콤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면접자들에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 통화용 태블릿, 그리고 면접 자료용 태블릿, 또 거치대 가이드북, 면접 용품들로 구성된 면접 키트를 발송을 미리 일주일 전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일주일 전에 그 키트를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접속 환경 등을 테스트하고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자체 개발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을 통해서 진행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그 사진인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방법을,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대면, 이번엔 면접을 얘기해 볼 거예요. 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가지로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비대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활한 시스템 환경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대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면접을 볼 때면 면접관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진행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바로 앞에 면접관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는 캠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사회의 눈을 보는 방법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캠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캠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습과 이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는 목소리가 전달하기 때문에 스피치 전략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조명 등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활한 시스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활한 인터넷 환경이겠죠. 그래서 와이파이 대신 중간에 끊길 염려가 없는 랜선을 직접 꽂아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전 SK텔레콤처럼 면접 키트가 없다면 본인이 관련된 물품, 시스템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이나 아니면 마이크, 조명, 또 그 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PC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PC 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데 스마트폰이 이게 접근성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보다는 PC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사진 기억하실까요? 몇 년 전이었죠. 부산대 한 외국인 교수가 영국 BBC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화상을 서로 연결했던 장면인데요. 옆에 보면 귀여운 딸이 보이죠. 딸이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아빠를 부르면서 노래도 부르고 여기 떼를 쓰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는 그냥 즐겁게 웃어 넘길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고 방해를 받지 않는 별도의 장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학교와 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공기업 공무원 자격증 시험 쏠림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제 활동의 축소로 인한 채용 불투명이 이유겠죠. 대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무기한 채용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반기는 채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큰 부담감과 또 어려운 힘듦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에 반해 아무래도 사기업에 반해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채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나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만큼 이제는 공기업이 그렇게 채용이 또 원활하고 또 채용이 좋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벌어졌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또 있었고요. 또 한국마사회에서 벌어진 10% 인원 감축 문제도 있습니다. 자, 한국마사회라고 하면 정말 꿈의 직장이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비추어 보면은 이제는 공기업도 채용 폭이 좁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장 취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전문 자격증을 획득함으로써 그 자격증을 통해 취업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방법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해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얘기한 바로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진로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저도 적성과 흥미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90년대 후반과 20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적성, 흥미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치관이 바로 고용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또 불안한 고용 환경에서는 당연한 문제겠죠. 그래서 기업들과 정부 기관에서는 많은 일자리와 더불어 질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해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처럼 코로나19 문제가 발생하고 또 예년보다 길어진 장마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2020년입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즉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도 어떤 문제가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벌써부터 걱정 많이 됩니다. 이 말인 즉슨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요즘에 우리가 그 문제에만 갇혀있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1탄과 2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으로 1탄과 2탄과 3탄에 걸쳐서 여름방학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고 또 많은 정보를 좀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일자리센터 인재개발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진로 또 취업 관련된 많은 콘텐츠를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의 웅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대학 일자리센터 웅쌤 차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